교제 기간은 작년 10월 초 알게 되었고 12월부터 3월 초까지 거의 동거하셨다고 하네요.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말에 인턴 퇴근하고 학교 쪽 가는 버스에서 우연히 헬스장 같이 다니는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저는 이분을 알고 있었던 게 헬스장에서 제 친구 번호를 땄어서 몇 번 만났다고 들었는데 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관계가 쫑난 걸로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2주 정도 뒤에 식사 한번 하자고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얘기를 해 보니까 학교 쪽에서 술을 먹은 지 오래됐다고 하길래 "그럼 오늘 술 먹지 뭐."라고 하면서 2 차로 술 마시고 각 3 병씩 마셨다고 합니다. 새벽이 되어 집에 가려는데 이 친구도 아쉽고 저도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대뜸 브리가토님 보고 "오빠 나랑 잘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대단히 적극적인 여성분이세요. 솔직히 이 친구 귀여운 동생으로 보려고 나왔는데 저도 마음에 들어서 수락을 하고 그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에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저는 솔직히 이성적으로 이 친구를 전혀 생각을 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좀 피했습니다. 운동에 집중하는 척하며 인사도 안 했죠. 근데 이후에 카톡으로 자기도 오빠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오빠가 싫어할 것 같아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는 척 안 하는 게 서운하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관계를 맺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잠자리를 하게 되면요. 남자건 여자건 신뢰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잠자리라는 거는 순간적인 감정이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해줘 버리면요. '이 여자는 원래 이런 쉬운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쉬운 남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행동이 자기한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얘가 나만 좋아해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기 어렵고 '얘는 다른 남자한테도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나 보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신뢰감도 안 생기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뜸 잠자리까지 해 버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작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제가 만들어 놓은 대화의 테크트리를 타서 차근차근히 이 단계를 밟아 나가시기 바라요.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사귀기로 한 다음에 잠자리까지 해야죠. 급하다고 해서 그냥 잠자리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브리가토 님도 피하고 싶어서 피한 건 아니고요. 불편하죠.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닌데 잠자리까지 맺어 버렸으니까 '내가 정말 이걸 맞게 선택한 건가? 아닌 건가?'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잠자리 한 번 했다고 또 질척거리기 시작하면은 불편한 자리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술김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게 또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바이어스 리그렛이라고 합니다. 구매자의 후회예요. 내가 마트에서 '아 골라, 골라.' 해 가지고 싸게 샀는데 이걸 갖다가 사고 나니깐 왠지 괜히 산 것 같은 거야. 내가 혹하는 마음에 산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사고 나올 때 계산대에서 버리죠? 이런 걸 바이어스 리그렛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지만 "너의 선택이니 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생은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며 지내게 됐습니다. 브리가토 님이 친한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가거나 운동을 하러 가면 꼭 껴서 따라오더군요. 브리가토 님은 여성과 애인이기 전에 관계를 가졌던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술 먹고 잠자리만 가졌던 게 전부지 사실은 이 여자를 대단히 좋아하는 마음이 커 가지고 잠자리를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브리가토 님도 외로웠던 터라 처음 만나고 그다음 주 주말에 한번 보고 그래도 제 생각이 좀 안 바뀌어서 그 동생에게 "내가 지금 여자친구 사귈 상황도 안 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새어나갈까 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자기도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가끔 이런저런 일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브리가토 님은 시큰둥한 태도를 취했다고 해요. 근데 동아리에서 자주 보게 되고 조금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알지 못했던 장점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랑 있는 게 어느 순간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작정 쫓아다닌다고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연애를 성공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나고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연들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물건은 누가 사려고 할 때 집고 싶은 거지 아무도 집어가지 않는데 집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들하고 쿨하게 지내고 어울려 다니고 다른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여자애가 다른 남자에게 팔려나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고, 이건 매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대화의 테크트리 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력도 보여주고 편안한 구축을 통해서 상대방과 신뢰감을 쌓는 이유가 이런 문제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격 심사를 통해서 사귀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단계를 안 거치면은 나중에 이런 단계를 어차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 없이 그냥 사귀실 거면은 그냥 고백해 가지고 "아 나 마음에 드는데 너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보고서 사귀시는 방법인데 그건 로또에 거의 가깝죠. 확률은 거의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일치할 가능성은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작업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10월 중순에 동아리에 들어왔고 11월 말이 되어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집에 놀러 가도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된다고 하고 반겨 주었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그 동생 집에서 살았습니다. 12월 인턴이 끝나고 이번 연도 3월 초까지 같이 살았네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잘 만나 보려고 했지만 브리가토님이 도서관에 있으면 맨날 브리가토님 있는 쪽으로 그 여자가 왔대요. 밥도 같이 먹으려 했고요.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이 여자분이. 브리가토님이 정확한 기준이 없이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어디 놀러 가자. 요즘 답답하다." 자주 했지만 브리가토님은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제대로 해준 적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랑 2월 초 빼고는 어디 놀러 간 적이 없대요. 맨날 붙어 있고 도서관, 집, 카페 반복이었대요. 그리고 특히 브리가토님이 상황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서 집에서 일 조금 하다가 맨날 쓰러져서 게임하고 밥 먹고 그랬답니다. 굉장히 나태하고 자기 인생을 추구해 나가지 못하는 선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는 날 브리가토님이 내려가는 여자친구를 잡고 "12월부터 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 서로 좋으려고 만나는 건데 내가 너무 힘들게 했다. 앞으로 3주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3주 뒤에 정말 서로 좋으면 만나자."라고 했고, 그때 당시는 "이제 유럽 출장 간 오빠가 돌아올 때가 되니 저에게 하는 행동들이 전과 같지 않아. 오빠가 들어오니까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욕하는 걸 들으면 "기운이 다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오빠도 욕 많이 하잖아. 그리고 내가 왜 오빠를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브리가토님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오빠 이럴 거면 헤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가토님이 갖고 있던 그의 패딩을 "나중에 줄 테니까 걱정 마라."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카톡, 전화 안 받고요. 모바일 게임 들어가 있길래 확인을 해 보니까 초대하니까 거절당하고 그 주에 이틀 간격으로 전화했었는데 다 안 받았습니다. 그다음 주 주말에 제가 상대방에게 궁금해서 인스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스토리도 보고 "전화해도 될까?" 메시지를 보내니까 메시지도 읽지 않고 인스타도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카톡 차단은 풀린 거를 확인했고요. 친구 추천은 뜨더라고요. 저희 집에 남아있던 옷들을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브리가토님이 왜 헤어지게 됐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안 써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았는지 경기하기 악습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여기 사연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 상담도 저한테 한 번 받았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브리가토님이 지금 바쁘고 상황적으로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 여자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래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듯이 유럽에 출장 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여자친구하고 한 집에서 동거를 했었거든요. 12월 달부터 3개월간. 이 유럽에 출장 간 오빠가 돌아올 때가 되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식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여자에게 되게 못되게 행동을 해요.
여기 사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되게 의심하고 상대방을 못 살게 굴고 "너 언젠간 날 떠날 거지?"라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경기하기 학습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여자애가 그전부터 계속 힘들어했었어요. 브리가토 님하고 계속 같이 동거를 하면서 브리가토 님이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결과적으로는 여자친구가 지쳐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돼 가지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던 날 말이 있는데 그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가토 님이 멘탈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기하기 학습이 굉장히 심해졌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런 이유로 헤어졌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엔 관리 문제고 이해관계가 충족 안 돼서 헤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렇다 할 정확한 기준 없이 제가 여유가 있고 편안한 상대를 대한 것이 아닌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를 제대로 못 해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트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요. 결국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제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의지를 할 수 있는 남자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이래도 지랄하고 저래도 지랄해서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해져서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브리가토 님이 가장 큰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심한 얘기를 하고 예민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면 자기가 좀 혼자 있을 시간을 가져야 됐던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이 없었던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 것만 잘 갖추고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헤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데이트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아도요. 계속 옆에 붙어 있었던 여자친구였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습관들을 아예 고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누구를 만나던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 동기부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화만 냈던 게 정서적으로 공감을 잘 해 주지 못했던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저를 정말 좋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서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되었는데 저는 여자친구가 대화를 원할 때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여자친구가 공감을 원하는데 공감을 해 주는 것이 상대방을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런 공감도 제대로 안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집에서 지내면서 의욕 없고 나태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귀기 전에는 활력이 넘쳤고 에너지도 넘쳤는데 말이죠. 앞으로 5개월 떨어져 있으라는 진단을 미루코 님한테 받았는데 헤어지고 친구가 전화했다는 걸 오늘 알아서 전 여자친구가 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꽂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한 가치 또한 땅바닥으로 쳤을 것 같네요. 그렇진 않아요. 가치의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 그 여자분도 너무 심각한 얘기를 기억에서 지워버렸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게 저이고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말 무겁네요. 상대방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또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외로움도 많고 성욕도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자분이 우리 브리가토 님에게만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도 잘 느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나에게만 특별히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여자가 나한테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반응을 이끌어낸 자의 최후입니다. 다른 남자가 생기면 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는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채우는 게 좋겠죠? 근데 연락을 해보고 싶어 너무 근질거린다고 합니다. 항상 많은 가르침으로 인생을 개선시켜 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브리가토 님은요, 제가 이 미루코의 생존연애를 거의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상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5개월 채우는 게 좋냐? 당연히 5개월 채우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가토 님이 시즌 1 50화를 보고 제가 감정적으로 쫓아다녔던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면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 화를 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존감이 없는 남자로 보여 차일 수 있다는 것. 감정적으로 솔직히 대화하는 것과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멋대로 화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도 좋은 가르침, 좋은 행동입니다. 제가 화를 계속 내버릇하면 얘 또 이렇게 나오네?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려 반응을 해서 그러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쫓아다닌다는 것,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차분하고 여유롭고 무덤덤한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 때 선생님께서 이 여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너무 큰 상처되는 말을 해서, 아니면 상대방 관계를 갖고 만나기 시작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브리가토님은 이 방송을 갖다가 1년 넘게 보고 계셨죠? 그러면은 제 마인드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프레임이나 프레임 이론을 갖다가 정말 잘 따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메타프레임적으로 이 여자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이 여자만 만나려고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바로 직전 라이브 방송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행복이 이 여자에게만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여자에게만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실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너무 큰 상처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끄러워서라도 저는 안 만났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